다양한 게스트가 들려주는 주제가 있는 인생 수업. 볼수록 힘이 되는 인문사회 과학특강 인사특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MC를 맡은 개그맨 조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인사특의 슬로건이 뭔가요? 자, 볼수록 힘이 되는 특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더욱더 힘이 되는 특별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힘! 오늘의 인사특 주제가 바로 이 10대들이 꼭 알아야 할 돈 이야기인데요. 돈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죠.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 경제 금융 분야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답답하기도 하고 혼자 찾아보려니까 너무 어려워서 저도 이런 강의를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융초보도 금융초보 딱지를 딱 뗄 수 있는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서울론 인사특 세 번째 게스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내는 아이들의 저자 부산 송수초등학교 옥효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선생님. 자, 우리 먼저 친구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고 소감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송수초등학교에서 6학년 7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옥효진입니다. 이렇게 인사특 특강에 초대를 받아서 조금 긴장되기도 하는데 두 분과 함께 재밌게 이야기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경제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실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금융활동에 참여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금융 지식이나 금융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다른 분들께 소개도 시켜드리고 또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이 책으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서점에서 실제로 봤었거든요. 네. 사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다고 하는데 저처럼 경제 지식이 없는 성인이 봤을 때도 나 이거 사서 공부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본인이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요? 성인도 봐요. 그 정도인가요? 저도 처음엔 사실 아이들 보라고 만든 책인데 의외로 이제 20대, 30대 사회인 분들이 또 많이 재밌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 베스트셀러가 실제로 됐나요? 네, 감사하게도 몇만 부를 팔았나요? 찍어낸 것은 10만 부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금은 얼마가 됐나요? 띠디. 자, 그래서 네. 우리 인사특 지금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세금 내는 아이들, 이 유튜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학급 화폐 이거에 대해서 맞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급 화폐 활동이라는 거는 교실에서만 쓸 수 있는 이제 돈을 가지고 아이들이 경제 활동을 하도록 만든 활동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제 공부하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듣거나 이런 걸 많이 떠올리는데 저희 반 아이들은 이 학급 화폐를 가지고 1년 동안 저와 함께 이제 돈도 벌고요. 소비도 하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보험 가입도 하고 뭐 부동산 활동도 하고 사기도 당하나요? 사기는 다행히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네. 아이들만 있는 경제 활동이에요. 반 안에서 대통령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막상 본인이 편집하고 본인이 기획하고 그렇게 활동하는 계기가 저는 궁금합니다. 네. 처음부터 뭐 유튜브 활동을 하거나 책을 쓸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네. 그냥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경제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활동을 구상을 하고 1년간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영상을 편집하는 걸 또 취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이들 활동하는 모습을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구독자가 16만 명이 네, 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팔로워분들이 연령대가 뭐 초등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20, 30대도 있다고 네네네. 했는데 그러면 20, 30대까지 그렇게 인기가 있는 요인은 뭘까요? 경제하면 사실 어렵고 좀 지루하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모습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지식도 조금씩 넣어서 이렇게 해서 넓은 연령대에서 고루 봐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5천만 원? 1억?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전에는 밤에 이제 치킨이 먹고 싶으면 돈 쓰는데 치킨 먹지 말자 요거였는데 지금은 돈보다는 건강이 안 좋은데 먹지 말까라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라는 말로 그 정도는 들리기도 아니에요. 합니다. 치킨에 한정해서 치킨에 한정해서. 혹시 그 유튜브 수익이 뭐 아이들을 위해서 좀 재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도 사용이 되나요? 아이들이 활동에 필요한 이런 물건들이나 과자들 사용하는 데 쓰기도 하고 또 마지막 활동이 기부 활동이거든요. 저희 반 이름으로 기부하는 데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사다운 면모로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예상대로만 흘러가서 좀 재미가 없네요. 역시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낮에는 또 초등학교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 지도하시고 밤에는 직접 유튜브 편집도 하시고 뭐 특강도 준비하시고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한 번도 이 학급 화폐를 멈춘 적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한 번 시작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활동을 또 보고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책임감이 어깨에 있는 것도 있고 당연히 하는 활동처럼 돼가지고 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학급 화폐를 기획하고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너무 못해서 있거든요. 제가 정말 경제 지식, 금융 지식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경제 과목의 내용이 실생활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써먹을 수 있는 경제, 금융 지식을 학교에서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반 아이들한테만이라도 재밌게 해보자 싶어서 그렇게 출발을 했었어요. 네. 저는 당연히 어릴 때부터 굉장히 지식이 풍부하고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럴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니셨다면서요? 네네네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 선생님, 이 남자, 이 매력적이고 멋진 선생님의 인생이 정말 궁금한데요.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코너 바로 인생 그래프 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제일 어릴 때의 기억, 딱 기억이 나요. 제일 어릴 때 기억. 네. 유치원 때 재롱잔치에서 주인공을 맡았다. 네,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기억나십니까? 발레리노 역할과 또 향토 예비군 코너의 예비군 대장 역할. 이렇게 두 개. 향토 예비군을 유치원 때 하셨다고요? 향수 예비군이 뭐예요? 군복 입고 총 들고 막 초등학교 때 한번 저학년 때 그래프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굴곡 있는 삶을 산 것 같진 않아서 네, 좀 네, 밋밋할 것 같긴 네, 한데 그래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네. 조금은 네. 그래도 모르지 않았을까. 네. 초등학생 때나 유치원 때는 경제 금융 쪽에는 관심이 아예 없었나요? 전혀 없었죠. 전혀 없었고 오히려 돈을 받으면 다 쓰기 바빴죠. 뽑기를 하거나 과자를 사 먹거나. 똑같네요. 네. 똑같네요. 네네. 그러면은 용돈을 처음 받았던 기억도 나시나요? 고등학교 들어와서 부터 이제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주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게 좋다, 아니다, 필요해요 할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받는 게 좋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조건 주기적으로 줘야 한다. 이유가 있다면? 학창 시절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시기에 스스로 한번 관리해보고 연습해보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험을 이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사회 나와서 실전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면 수습이 안 되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유년 시절에 만약에 학급 화폐와 같은 이런 활동을 선생님께서 직접 하셨다면 나의 소비 습관이 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돈 관리 방법들을 일찍 시작했겠죠. 좀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수익, 저축, 세금 이 투자 중에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저는 저축이지 않았을까. 제 저축. 성향상. 성향상. 네네네. 좀 과감하게 뭔가 도전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거를 굉장히 좀 추구했거든요. 예전에는 더 우선 저축으로 시드머니를 좀 만들고 그걸로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어디 투자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네. 중고등학교 시절로 또 이렇게 살짝 넘어가 네. 보면은 어떤 학생이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중학교 시절은 제 기억이 약간 쭈구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서. 무난한 그 학창 시절 속에서도 네. 이 시기에 내가 기억했을 때 가장 잘한 일이 있고 좀 후회하는 일이 있잖아요. 네, 잘한 일은 시키는 대로 공부를 잘했다는 거. 네, 그냥 별 불만 없이 했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이 네. 될 수 있지 않았나 싶고 좀 아쉬운 거는 너무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죠. 네, 좀 다양한 경험을 쌓고 학창 시절에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봤어야 되는데 좀 야자도 째고 이랬어야 되는데 잠깐만. 네. 난 지금 우용 씨 얘기하는 줄. 말썽도 피우고 야자도 재고. 우리 선생님은 이제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또 초등학교 교사를 선택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고등학교쯤부터 이제 진로 고민을 네.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그거였어요. 안정적인 공무원. 또 친구들한테 문제들 가르쳐 주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지내는 것도 너무 귀엽고 좋고 해서 그러면 아직 아이들의 성격이 형성되고 있는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을 것 같은 초등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 부산교대 초등교육과에 진학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첫 발령이 언제였어요? 제가 첫 발령을 24살 때죠. 네, 졸업하고 바로 발령을 받았어요. 어머. 정말 어렵게 어찌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꾸준하게 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네네네.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한번 이렇게 네. 찍고 올라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래로 내려갔네요. 네, 임용 공부하는 동안 너무 불행했어요. 네. 너무
너무 힘들고 이걸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네, 어. 내려갔다가 네. 이런 네. 복구는 엄청 혹시 기뻤어요. 한 번에 되셨나요? 아, 네, 다행히 한 번 야.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또 만족하게 한 번에 합격을 하셨는데 네. 첫 월급을 받고 현타가 오셨다고 들었어요. 왜요? 왜? 적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적구나라는 오. 생각이 들었고 100만 원대였거든요. 그때까지 또 부모님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100만 원 무조건 저축해라. 100만 원? 네, 그러니까 100만 원대인데 100만 원을 저축하셨어요? 실제로 100만 원을 다 저금을 하셨나요? 네, 저금을 실제로 했고요. 남은 돈으로 생활하니까 사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해서 카드 연체 이런 것도 카드 연체? 네, 했었고요. 그렇게 돈 관리를 좀 못했던 거죠. 아니 생각보다 20대 중반까지도 경제관념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네, 높진 없었습니다. 않았네요. 아예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잘 몰라서 네. 또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1,200만 원 원금이랑 이자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네가 관리해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뭔가 영웅의 이야기가 그 돈 가지고 막 엄청나게 경제 활동을 해서 대박이 난 거군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지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어느 정도로 없었냐면 정기 예금이라는 걸 몰랐어요. 네. 정기 예금을 모르니까 그냥 자유입출금 통장에 놔두고요. 네. 새로 월급 받으면 100만 원. 거기서 다시 100만 원 해서 200만 원짜리 정기 적금을 네, 들었어요. 네. 저희가 오늘 멘토를 잘못 모신 거 아닌가요? 아니야 이거 아직 24 그렇구나. 그때 이야기 그러면 그 기억을 떠올려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느낌상.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는 건 없고 남한테 물어보자니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기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경제금융을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럼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제일 컸던 건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오. 네, 제가 30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려고 보니까 집을 사야 하잖아요. 결혼할 건데 보험은 잘 설계돼 있나 싶어서 살펴보니까 보험도 엉망이고 그래서 이대로면 큰일 나겠다. 그때부터 좀 지금의 아내하고 같이 경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결혼하면서 경제 네, 공부를 네, 하셨군요. 네. 사랑하시죠? 아, 사랑하죠. 네. 행복하시죠? 행복합니다. 그거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네. 그려보십시오. 아내분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오, 이 정도는 있구나. 야. 뜨뜨미지근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와이프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상당히- 지금까지는 사실 또 다시 올라가고 네, 있다. 우상향입니다. 네, 공부를 하고 네, 있다. 공부도 하고 이제 자산 관리도 하고 지식도 쌓이고 어느 정도 안정도 찾아지고 또 결혼도 행복하고. 네. 경제 금융 공부를 그럼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아이들 생각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2018년에 준비를 하고 2019년에 처음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죠. 이 부분이 제일 멋있는 걸 수도 있어요. 왠지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잖아요, 제자분들이. 근데 그걸 어떻게 녹일까,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애기들이 재밌어할까, 그걸 엄청 고민하고 또 다르게 공부를 하고 또 그것도 허락을 받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어른의 그 시각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걸 아이들 시각으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활동으로 풀어내야 돼서 수업 끝나면 책상 앞에 앉아서 내년에 어떤 활동할까 계속 몇 달 동안 야. 구상을 해서 완성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바르게 또 경제 지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게 엎드려서 좀 약간 절 내리고 싶을 맞아요. 정도로. 한번 절하고. 네. 학급 앞에 이름이 있지 않나요? 네, 학급 화폐를 미소라고 이름 붙여서 쓰고요. 그럼 뭐 천미소, 이천미소. 네네네, 맞아요.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네. 근데 미소라고 지은 이유가 있나요? 발음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뭐 단어도 2글자 정도 적당하고 이 스마일 의미도 담고 있어가지고 중의적으로 네, 괜찮은 것 같아서 쓰고. 좀 걱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에게 돈을 가르친다? 맞아요. 부모님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걱정이나 그런 실제로 일은 없었는지요? 걱정이 엄청 됐어요. 왜냐하면 네. 이런 활동을 이렇게 1년 동안 하는 교실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돈을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가 좀 부정적으로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뭐 돈 밝히는 사람 이런 단어도 그쵸. 쓰고 하니까 이걸 했다가 아이들이 교실에서 돈돈거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됐고 두 번째는 부모님들께서 이 활동을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오해할 수도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유튜브가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유튜브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인지 아직까지 뭐 민원 전화를 주신 부모님들은 한 분도 안 계셨고요. 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또 다른 에피소드나 노력하신 게 있다면? 제일 힘든 게 사실 물가 관리가 제일 힘들어요. 물가? 네, 그 이제- 안에서도 네네네, 물가가 있군요. 네.
시장이 가격을 형성을 해주질 않거든요. 네. 제가 가격을 임의로 정해야 되는데 이게 매년 정답이 없어요. 뭐 어떤 해는 소비를 엄청 활발하게 하는 아이들과 생활을 하고 어떤 때는 소비 성향이 낮은 애들하고 생활을 하니까 이 적정 가격을 얼마로 책정을 해야 되냐 이게 고민이라서 사실 아직까지도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첫 해에 되게 시행착오가 많아서 좀 이렇게 들쑥날쑥했던 것 같아요. 들쑥날쑥. 근데 연말이 돼서는 이제 노하우가 좀 쌓여서 이 활동에 대한 만족감도 높았고 이 활동으로 또 제가 상을 받게 됐어요. 네. 오. 경제교육 대상에서 최고상은 아니지만 또 상을 받게 돼서 이 활동이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계기로 또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뭔가 다양하게 시도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또 몸무게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애들이 놀이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을 찾다 보니까 제 몸무게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처럼 막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살이 찌면 수익을 얻고 살이 빠지면 손해를 보는 이 투자 상품을 만들어 보자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게 몸무게 투자 활동이에요. 이게 투자라는 게 이 굴곡이 있잖아요. 네. 리듬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보니까 그 리듬을 주려고 나 이번 주 제주도 가요. 네. 나 이번 주 추석이에요. 이렇게 해서 친구들한테 예상을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렇죠. 투자라는 게 운에 맡기는 게 아니니까 네. 항상 정보를 줘요. 제 몸무게 관련 정보를. 천재야. 말씀하신 제주도 간다는 것도 애들이 상반되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어떤 애는 맛집 많으니까 살 찔 거다 찔 하는 거야. 애가 있고 어떤 애는 한라산 등반하면 살이 빠질 거다 하는 애들이 있어서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저렇게 다르게 분석하는 모습이 진짜 투자자들의 모습 같더라고요. 그때의 모습 보면 많이 뿌듯하시죠? 네. 제가 의도한 대로 활동이 흘러가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오. 그래서 그 모습 볼 때 되게 뿌듯했어요. 아니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또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은 밑바탕이 돼야 되는 게 사실 선생님께서도 매일 경제라든지 이런 공부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평소에 그럼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세요? 책을 보기도 하고요. 이제 경제 뉴스 기사를 좀 많이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출퇴근할 때 이제 경제 관련 라디오를 듣는 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저같이 성인인데 경제 금융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처음에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면 좋습니다라고 추천할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부를 다 해놓고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뭐 저축 상품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소액이라도 일단 넣으면서 배워보고 투자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무리 되는 선 말고 내가 내 돈을 넣어놓고 주식 투자를 실제로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좀 습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론 말고 실전에서 이 경험과 함께 더불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 선생님 생각 있을까요? 돈이 전부인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의 행복을 찾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돈이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공부도 꾸준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그 미소로 배운 친구들이 교실 밖에서도 조금의 변화가 혹시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네, 조금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단 경제에 관심이 생겨요, 애들이. 그래서 뭐 경제 도서를 찾아서 읽는다거나 야. 아니면 경제 뉴스를 보다가 엄마하고 경제 이야기를 나눴다 와. 이런 친구도 있고. 이야, 야. 너무 재밌다. 오늘날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유튜브 개설을 했죠. 네. 처음엔 이렇게 구독자가 얼마 없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와, 넘어갔죠. 좋다. 좋아. 네, 알고리즘을 타고 뉴퀴즈에 출연을 하고 와. 네, 요즘은 이렇게 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계속 될 것 같나요? 일단 이 활동이 선생님들의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거라서 이 활동을 조금 더 선생님들이 쉽게 좀 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가 보고 싶어요. 어플을 활용해서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노력해보고 괜찮은 싶어요. 것 네. 같아요. 진짜 아이디어다. 다른 사람들한테 좀 많이 나눠서 모든 사람들이 돈에서 좀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식에 대한 프랜차이즈를 내듯이 이렇게 네. 선생님 꼭 그 꿈 이루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 출마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사실 이게 교사로서의 자아실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활동을 하면서 되게 스스로 보람도 되고 또 다른 선생님들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이 활동이 되게 저한테는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게 약간
윈전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읽고 있는 것 같은, 이게 참된 스승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참된 스승,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2부에서 경제금융 이야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네. 다음 주 인사특 2부에서 이어진 옥효진 선생님의 인생 특강도 우리 친구들이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주도 잊지 말고 인사특에서 만나요. 제발! 제발이라고 하셔야 돼요. 선생님. 제발.